매니저님 잘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예, 전무님 잘 들립니다. 잠시만요. 네. 프레젠테이션은 PPT에 있는 거 제가 띄우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소개드리고 바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막 쉬는 시간에서 잠깐 쉬셨다가 다들 돌아오셔서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페셜 토크라는 세션인데요. 왜 HR에서 직원 웰빙이 강조되는가라는 주제로 글로벌 HR 쪽에 좀 전문가십니다. 예, 현재 한국 BMS 제약에 계시고요. 김성태 전무님 모시고 이 부분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월간 HR에 대해서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 영어 이름은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마 다 마이크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찾는데 조금 걸렸습니다. 시간이 그러셨구나. 마이크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 네네. 그래서 오늘 그 토픽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그 자료 내용은 기본적으로 저희 저도 BMS에 입사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BMS에 있는 그 프랙티스들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왜 그런 프랙티스들이 있는지. 그리고 나서 제가 BMS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회사, 뭐 필립모리스라든지 아메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을 겪으면서 있어, 어, 특히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과 유사한 상황들도 겪긴 했는데요. 그런 걸 관점에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좀 핵심적으로 포커스가 되더라. 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막 흔히 말하면 사이클로지컬 웰빙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직원들한테 임팩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간략하게 좀 짚고 많은 부분을 좀 괜찮으면 많은 부분을 좀 Q&A를 가지는 시간 쪽으로도 좀 할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 화면을 먼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되고 있나요? 예, 나옵니다. 네. 어, 기본 토픽은 인플로이 웰빙이 왜 중요하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그 인플로이 웰빙이 도대체 뭐 코로나랑 회사에 대해서 회사 성과를 내면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인플로이 웰빙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난 수치는 모두 아실 거예요. 인플로이 엔게이지먼트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특히 코로나 초기에 이제 초기죠, 초기에 나타났던 증상 중에 하나로는 조직들이 다 봐왔던 증상 중이죠. 음, 인플루이 엔게이지먼트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사실은. 회사들도 코로나라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직원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도 몰랐고, 뭐 정부도 마찬가지였지만, 다양한 그런 약간의 케이오스였죠. 이런 케이오스 상황들이 사실은 인플루이 엔게이지먼트라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네거티브한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샤프 드라이브 인플루이 엔게이지로 봤을 때 그럼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 이건 저희 회사의 실질적으로 예시인데요. 이 전에 뭐 작년 8월부터만 이제 그래프를 보여줬는데 그 전에 3월, 6월에는 그래프에 있는 인플루이 엔게이지먼트가 더 낮았습니다. 저희 쉽게 말하면 레드 시그널이죠. 레드 시그널이었고 어, 이를 바탕으로 해서 회사들에서는 약간은 그러면 각각 나름대로의 방식을 통해서 그럼 이러한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뭐 여러 회사들과 이야기를 해봤을 때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 시작됐을 때 회사들이 이거를 팬데믹 매니지먼트라든지 아니면 웨이 오브 워킹 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약간은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로 접근을 했어요. 이런 큰 상황이 나타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직원들을 어떻게 다시 인계시킬 것이 이런 약간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사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단기가 아니라 좀 장기, 요즘에는 위드 코로나라는 상황까지 나타나서 좀 많이 바뀌게 됐죠. 뭐 저희가 그래서 이러한 그 인게이지먼트를 좀 분석해서 들어가 봤더니 뭐 다른 부분보다도 가장 인게이지먼트 떨어지는 가장 루트 커즈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그
employee well-being,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괜찮다. 이게 피지컬한 거랑 사이콜로지컬한 거 두 개 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safety, psychological safety. 내가 safe하구나. 그리고 쉽게 말하면 아, 아무리 상황이라도 life goes on. 삶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의 가는 방향이라든지 회사에 가는 방향 변화가 없구나 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흔히 말하는 uncertainty 이런 것들이 좀 루트 커즈로 좀 발견이 되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2021년도에 전략을 세울 때 2020년 전략이랑 좀 많이 달랐어요. 2020년 인사 전략이. 특히 하나가 강점적으로 들어간 게 뭐였냐면 healthy and energizing workplace입니다. 그리고 거기 내용 보면 세 가지 곡지가 있는데요. well-being, belonging, connectivity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라본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당연히 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 우리도 요즘엔 흔히 많이 듣는 소리인데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워크플레이스로 에너자이징하고 헬스 워크플레이스를 만드는 이 개념 자체가 부각이 되고 대두가 된 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보다는 회사에 대한 로얄티라든지 컬처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했지 이게 정말로 어, 워크플레이스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에 대한 그러한 직원들의 헬시한 부분들, 에너자이징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음, 간과되어 있었다고 보이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일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EHS 부서죠. 그 총무부서 쪽에서 감당한 부분 아니야? 약간 이런 쪽의 접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조금 변화되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HR적인 피플 스트레스적인 측면에서 강조되는 부분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꼭지였는데 웰빙, 빌롱잉, 커넥티비티 이 세 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빌롱잉 사실은 회사에 지난 1년간 새로 입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부서원들 다 못 만나보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페이스 투 페이스로. 뭐 팀스로 만나보셨겠지만 못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회사에도 잘 못 나와요. 거의 뭐 입사하셨는데 6개월 동안 회사에 못 나온 분들 계세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직원분들한테 당신은 우리 회사에 정말로 가치 있는 valued employee입니다라고 어떻게 말을 전달해 줄 것이고 그러한 그런 어떻게 보면 당신은 우리와 하나입니다. 라는 부분들을 좀 엠베딩 시킨다 그러죠. 시킬 수 있을 것이냐. 또 하나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커넥티비티인데 과거에는 미팅 소집하면 미팅에 다 얼굴 보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많이 우리가 미팅 중에서 가장 많은 미팅을 소집해서 하는 미팅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미팅이었죠. 가다가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 이분이랑 얘기할 게 있어. 그러면 그분과 만나서 잠깐만요. 잠깐 이런 부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약간은 캐주얼한 미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한 커넥티비티, 그러한 그렇게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굉장히 큰 뭐든 허들을 준 거죠. 그럼 우리가 그렇다면 그 커넥티비티가 없다고 좀 이제 멀어졌으니까 커넥티비티를 좀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서 지내자가 맞는 것이냐 아니면 이걸 좀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냐 이러한 상황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키워드가 프로텍트입니다. 헬스랑 세이프티, 파이낸셜 웰빙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프로텍트 할 것이냐 직원들의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전략들과 그다음에 어, 택틱들이 좀 구체적으로 실행되게 된 시점이었죠. 그게 이제 올해 전략을 하면서 초기 전략을 하면서 특히 대두되었고 과거에는 생각보다 많이 하이라이트 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 대두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하냐? 많은 부분들이 많이 얘기하시지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샘플인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샘플이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을 하자면 탑다운 커뮤니케이션이 과거보다 많이 프리퀀트해져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초점이었습니다. 사이클로지컬 웰빙이라든지 직원들의 그러한 그 코로나 블루라든지 인플로이 인게이지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당신이 우리 회사의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특히 많이 약해졌죠. 약해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탑다운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들이 계속적으로 내려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너무 많이 얘기해 주고 있어. 너무 많은 커뮤니케이션 이 정도 레벨까지 계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우리 이런 것도 고려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약간은 그 매니지먼트에서 탑 매니지먼트에서 중간 뭐 이렇게 단계로 많이 내려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그런 단계들을 좀 뛰어넘어서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와닿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들이 많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직원들이 내가 조금 더 이 회사의 빌로잉, 센스 오브 빌로잉도 강화되고 내가 회사에 좀 커넥돼 있구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 내 스스로가 이 회사가 나를 가치 없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운영가는 지속적으로 계속 퍼포밍하고 진행될 것 같고 그럼 마지막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안정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변화가 어떻게 체크를 했냐면은 저희가 2년 전부터죠. 코로나 되고 나서인 것 같습니다. 부터는 저희는 그 펄스 서베이라고 해서 인플루어 엔게이지먼트 서베이를 쿼터리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자주죠. 일부 직원분들께서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야? 뭐 3개월 만에 뭐가 변해? 라는 건데 저희는 이걸 약간의 헬스 체크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현재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 고민 사항들이 있고 또한 어떤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더 포커스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좀 찾아내기 위해서 쿼터리하게 진행을 하고 이걸 가지고 뭐 쿼터리한 결과를 가지고 누굴 퍼니시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헬스 체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임프루브 할 것이냐를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저희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밑에 보면 벌레 포인트로 나와 있는데요. 네 가지 영역인데 어, 우리 컬처를 어떻게 좀 더 강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좀 제가 하이라이트 시켜놨는데 인클루션이랑 센스 오브 빌롱잉을 어떻게 되고 있냐. 그 다음에 인플로이 엔게이지먼트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좀 초점으로 두어서 진행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래킹을 통해서 저희가 직원분들도 과거에는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 가지고 우리 부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야? 뭐 약간 이러한 좀 약간은 디펜시브한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직원들의 이모션이 어떤지, 직원들이 뭐 센서 빌롱잉이 어떤지, 엔게이지먼트 레벨이 어떤지를 계속적으로 헬스 체크하는구나. 라고 좀 약간 생각이 변형이 되어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BMS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들의 그 이 서베이 참여율이 95%가 넘어요. 실제로 어떤 때는 한때는 100%까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진행되었던 9월 달에 서베이에서는 그 직원 참여율이 97%였어요. 그러니까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분으로 간 부분도 빼면 거의 다 참여를 했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직원들의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또한 이건 우리 헬스 체크하는 거예요. 헬스 체크하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하기에 직원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돌아보면서 반응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아까 전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 처음에 말씀드렸던데 직원들의 오케이 회사에서는
날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다양한 변화를 진행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 셋 다 좋은데, 그러면 회사가 지속적으로 퍼포밍하고 회사 자체에 대한 안정성, 우리 라이프, 그리고 내가 직원으로 있다 그랬을 때 직원으로서 과거와 미래를 봤을 때 이게 연속성이 있고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뭐 네거티브 임팩을 받거나 아니면 뭐가 정말로 많이 변해서 내가 적응 못한 상황들이라도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야? 라는 부분에 직원들 좀 우려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사이컬러지컬한 부분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좀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리더분들한테 저희가 사이클로지컬 세이프티를 좀 만들어주는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라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이거 뭐 옛날에 봤던 똑같은 내용들 아니야? 일반적으로 그냥 뭐 리더십 관련돼서 해야 되는 액티비티들의 내용들이 아니야?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건데요. 상당 부분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를 저희가 조금 더 강조해서 직원분들한테 다시 한번 엠퍼사이징하고 리더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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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음, 팬데믹 상황에서는 직원분들이 그 피지컬하게 멀리도 있고 또한 같이 이렇게 인게이지하는 부분들도 피지컬하게 인게이지하는 부분들도 많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 진행이 이러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세팅 스테이지 이런 부분들이라도 아니면은 뭐 practice inquiry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정말로 해도 되는 거야? 하는 게 맞아? 옛날이랑 다른데? 상황이 다른데? 약간 이렇게 약간 과거에 생각했던 우리가 업무를 하는 방식에 대한 놈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 일반적인 어떻게 달성해 나가는지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언서튼한 거죠.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했던 방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매니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당신은 직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어텐션을 받을 거고 이러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가치들은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 있는 리더십 테스트를 매니저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심지어 체크리스트까지 만들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 주에 정말로 내가 되돌아봤을 때 제대로 수행을 했는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조금 더 강하게 푸시하면서 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드렸던 이유는 이게 실제로 저희가 말하는 그 빌딩 사이콜로지컬 세이프티라는 그 매니저 그 포럼이죠. 저희 BMS 내에 있는 매니저 포럼의 하나의 꼭지였어요. 그래서 빌딩 사이콜로지컬 세이프티 해가지고는 내용을 들어가보면 이거 말고 더 다양한 내용들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리더의 태스크들을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면서 시행을 하고 좀 더 체크를 꼼꼼히 해줘야 밑에 있는 직원분들의 사이콜로지컬 세이프티가 빌딩이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거 외로도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인플로이 웰빙을 통해서 이건 좀 이제 스페시픽하게 좀 들어가자면 글로벌 프로그램과 로컬 프로그램 나뉠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 프로그램들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인플로이 어시스턴트 프로그램 지금 조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는 인플로이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flexible ways of working 이거 많이 좀 하시죠. 뭐 어떤 분들은 hybrid way of working, work from home 이게 전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flexible ways of working인데요. 뭐 제약업계에서는 전체적으로 둘러보면 많은 부분들이 약간은 50대 50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현재는 조금 거의 뭐 work from home이 많고 중간에 하이브리드 체계에서는 음, 그 50대 50이라는 게 약간은 forced 50대 50이죠. 시프트 제도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50대 50을 가고 향후에 미래 관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약간은 조금 더
직원분들한테 좀 플렉서블하게 당신의 타임을 사용하십시오. 업무의 장소의 구애 없이 사용하십시오. 시간의 구애도 뭐 일정 부분도 시간의 구애까지 없이 업무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flexible ways of working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PBRG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진행된 지가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작년에 좀 많이 강조됐던 부분입니다. People Business Resource 그룹이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멘토 그룹 같은 겁니다. 멘토 그룹 같은 거라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유사한 경험 중에서도 이제 시니어 되는 경험이 있는 분이 좌장을 맡아서 이런 그룹들을 만들어서 이 그룹들에서 같은 인트러스트를 가지고 조금 논의할 수 있는 좀 프리하게 잘 정보도 제공을 하고 논의하게 할 수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그룹이 에트니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펑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쉽게로 뭐 합의가 될 수도 있어요. 다양한 그런 PBRG 그룹들이 생성이 되어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멘토링 프로그램도 당연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유니크하게 제약 업계에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CNS라 그래서 캔서 네트워크 서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캔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직원분 중에서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불편한 가족분이 계셔서 그분에 대한 내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 케어테이커다라고 했을 때 이 캔서 네트워크 그룹이 통해서 그럼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회사 차원이나 아니면은 회사에 있는 지금 동료들이 어떻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같이 네트워킹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강조되었는데 어, 좀 변형된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이 강조됐던 이유는 특히 이제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아프셨던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좀 도움을 주고 서포팅을 할 것이냐가 사실은 이 캔서 네트워크 CNS에서 약간 변형된 차원에서 하나의 서포트로 제공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었고요. 사이클로지컬 웰빙에서 로컬 프로그램들을 본다 그러면 레스미 뭐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위에 세 가지는 그 Let's Meet with the GM, 1MC, 뭐 H2, MC2, MC 스퀘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미팅들이에요. 게더링이죠. 로컬에서 게더링을 하면서 서로 간에 자유롭게 좀 어떻게 보면은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만든 거죠. 만날 수 있는 게 피지컬하게 못 만나더라도 팀즈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부분 아니면은 뭐 팀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이버 스페이스 팀즈 말고도 다양한 그러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직원 10분이랑 그다음에 임원 2분이 같이 MC 스퀘어드 프로젝트 지금을 모임을 하고 계세요. 벌추얼하게 모임을 하고 계시고 지금은 캘리그래프인가 그거를 같이 한번 만드는 그걸 배우는 걸 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3시간 정도. 그런 식을 통해서 직원들과 어떻게 보면은 멀리 있지만 한 좀 하나가 돼서 좀 직원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임원과도 다시 한번 커넥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워크 프롬 홈 컴퍼니 서포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워크 프롬 홈이 처음 시작됐을 때 뭐 집에 뭐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좀 세팅을 도와주는 부분들. 또 하나는 이제 코비드 트랜스포테이션 마스크 서포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코비드 시기에 이건 두 개는 좀 피지컬한 부분인데 만약에 회사 출근을 해야 됩니다. 출근을 해야 될 상황이 온다 그러면 출근할 때는 택시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죠. 출퇴근 택시비를 지원을 해주고 또 직원들이 집에서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조금 더 안전하고 세이프하게 할 수 있도록 마스크에 대해서 구매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죠. 구매 비용을 지원해 준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피지컬하게 했던 서포트였던 거지. 이건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BMS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웰빙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가지고 왜 포커스를 가지고 있고 이게 전략이랑 녹아 들어갔고 어떻게 헬스 체크를 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었고요. 어, 제가 바라본 부분 중에서 좀 제 스스로가 좀 봤을 때 좀 중요한 부분들은 크게 6곡지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We will continue to thrive. 딱 이 센텐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메시지들을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뭐 정부 메시지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회사들이든 모든 데서 언제나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메시지 중에서 가장 핵심을 다 쳐내고 나면 뭐 힘드시지요. 우리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다 쳐내고 나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We will continue. 저희는 지속적으로 우리는 나아갈 거고 성공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들을 직원들한테 좀 계속 엠베딩 시켜주고 그러한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원들이 좀 믿음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 그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럼을 통해서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 센스 오브 빌롱잉이 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또 인클루시브 컬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센스 오브 빌롱잉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약해졌어요. 우리가 워킹 라이프 밸런스 그러는데 요즘에는 특히 이제 팬데믹이 심했던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 중순이죠. 올해 중순 같은 경우에는 워킹 라이프 밸런스가 완벽했죠. 워크 이퀄 라이프 아니었습니까? 집에서 일하니까요. 다들 집에서 일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벗어나서 이제 그러면 당신이 너무 집에만 있으면 사실은 회사와의 거리감이 굉장히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당신은 우리의 멤버야. 우리 회사의 직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랑 같은 목적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야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굉장히 좀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다양한 일하는 방식들에 대한 직원들의 게좀 제공해 좀 프리덤을 많이 주는 거죠. 과거에는 저희가 워크 프롬 홈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어요. 왜 두려움이 많았냐? 워크 프롬 홈 그러면 어, 첫 번째는 직원들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하는지 모르니까. 두 번째로 가장 컸던 거는 막연하긴 했지만 프로덕티비티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프로덕티비티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워크 프롬 홈을 경험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상황에 맞게 좀 초이스를 주면서 다양한 워킹 방식들에 대해서 어, 좀 옵션들을 제공해 주는 게 사실은 직원들의 사이콜로지컬한 부분뿐만 아니라 피지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다라는 거였고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직원분들이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밑에 거랑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직원분들한테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저희가 어토노미랑 어서리티를 줄 수밖에 없었어요. 취비서란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강압적으로 어느 정도 주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고 나니까 이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뭐 당연히 안 좋은 점도 있었지만 실제로 회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프로덕티비티 관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만약에 크게 차이가 없고 일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강한 장점도 보였다면 다양한 방식을 좀 더 과감하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 회사마다 좀 방침이 다를 수도 있고요. 기업마다 방침이 다를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오픈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습니다. 오픈 앤 트랜스퍼런트 커뮤니케이션. 팬데믹 상황에서 팬데믹 매니지먼트 관련돼서 이게 매니지먼트, 탑 매니지먼트라든지 회사 내부에서 쿵짝쿵짝 해가지고 진행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직원들이 오히려 더 의심만 생기더라고요. 차라리 이거는 어쩔 수 없는 inevitable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직원들에게 좀 더 한꺼번에 나가서 보다 오픈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던 것 같아요. 좀 익스큐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상황들에 대해서 굳이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숨기지 않고 오픈되게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분 해준다면은 직원분들의 그 커넥티비티, 빌롱잉이 좀 더 강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약간 스몰 터치라 그랬는데요. 음, 뭔가 큰 걸 해가지고 직원분들이 아우 직원분들의 뭐 인플로이 웰빙을 좀 더 강화하고 이렇게 회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직원분들 느끼지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작은 것들이 실제로 직원분들이 회사에서 정말 날 케어하는구나. 회사에서 나에 대해서 나의 세이프티와 나의 헬스에 대해서 정말로 케어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작은 터치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큰 걸로 해서 뭐 우리가 뭐 이런 캠페인을 해서 전 직원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많이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직원분들한테. 하지만 작은 것들이 직원분들한테는 실제로 하지만 이런 소소한 것까지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라는 그러한 부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 여기까지고요. 제가 조금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토픽이 사실은 사이코로지컬 웰빙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제가 음, 저희 그 회사에 있던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다른 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하면서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기반으로 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신가요? 아니면 좀 언클리어했던 부분들 있으시면은 뭐 간단하게 챗을 주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채팅창 이용하셔서 이렇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예, 협회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필요한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프랙티스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시면 예, 예. 제가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예, 귀한 말씀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네,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